다음 시간에 이어서 입금 항목 중에 자산의 임대료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산의 임대료는요,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해 얻는 수익 금액을 말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받은 자산 임대, 이건 왜 여기 일시적으로 말했을 거야? 이 이유는요, 우리가 주식회사 임대업, 상호가 주식회사 임대업입니다. 이런 가정 해보면 얘네들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합니다. 그죠? 임대 수익, 건물, 그러니까 BS에 보면 다 토지 건물일 겁니다. 토지 건물. 얘네들이 임대료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죠? 얘네들은 현금 100억 받고 여기에는 매출액으로 처리합니다. 그죠? 이것은 이 매출액은 주요 사업이 뭐냐, 니네 주요가 임대업 아니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바로 매출액,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앞에서 배웠죠. 매출액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죠. 요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이게 아니고 얘네들 말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요 매출액은 제조업입니다. 거기서 건물이 있어서 여기 유효 공실이 있어서 요거를 임대했다. 이럴 때 회계 처리는 현금 100억 받고 여기에 임대료 수입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영업의 수익으로. 그래서 그것을 말합니다. 자산의 임대료. 이것은 순자산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입금 항목이다. 지금 다시 입금 항목에 대해서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입금 항목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그런 거랑 똑같죠. 이거 보면 뭡니까? 소득세법에서 요게 뭡니까? 이자 수익에서 요거 대부업을 영위하면 매출액으로 회계처리죠. 이자 수익 받으면. 근데 요거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업 때문 이익, 그런 거죠. 그런 거랑 이자 수익을 보면 요거는 매출액, 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 근데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은 이것을 비영업 때문 이익으로 소득세법에서 그렇게 보죠. 일시적으로 받은 거. 그래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다음, 자산의 평가이익. 우리 기업회계에서는요, 봐보세요. 토지가 100억짜리가 있는데, 장복 취득가액이 100억이죠. 근데 현재 시가가 150억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죠. 어떻게? 이거 토지 50억 늘리고요. 여기에 뭐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지만 이것을 이익으로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보겠습니다. 평가 이익 IS로 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평가를 하도록. 물론 선택이긴 하지만 이게 그러면 왜 기업회계에서는 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이유는요, 이것이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야, 토지를 150억으로 계상해 놔야지 정보 이용자들이 150억짜리 회사이구나, 이렇게 유용한 정보가 되고요. 여기에 투자할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역사적 원가로 하면 이것은 좋은 정보 재무제표가 아니죠. 따라서 이렇게 재평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가로. 그런데 이것은 회계학 얘기고요. 이것을 평가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회계학 얘기고요. 세법은요, 이 평가이익을 미실현이익 아닙니까? 그죠? 이 미실현이익. 그죠? 이것은 150억짜리가 됐지만 다음 연도에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팔았으면 실현이익 150억에 팔았으면 실현된 게 맞지만 이것은 지금 미실현이익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미실현이익, 법인세법은 미실현이익 과세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따라서 이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입금이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법인세법은 역사적 원가를 채택하고 있고요. 미실현이익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산의 평가이익,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시가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나 법인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임의평가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입금 불산이 항목입니다. 자산의 평가이익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입금으로 보는, 입금 산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외적으로, 원래 평가이익은 입금 불산이 항목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건 입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평가이익. 이것은 주식회사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요. 이 보험업법에 의하면요, 자산을 법에 의해서 토지가 시가가 150억이 됐으면 이것을 150억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 의하면
이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보험업법에 의하면 이것을 150억으로 평가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법률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야 보험업법에서 이거 강제하고 있어.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이거 입금으로 볼게. 이렇게 해서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은 바로 입금으로 합니다. 다만 증액에한한다. 이것을 증액한 거, 증액에한합니다. 따라서 이거 시가가 80억으로 떨어졌으면 이거 20억만큼 평가 손실이냐? 이것은 법인세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증액에 한해서 세법에서 평가이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화폐성 외환자산 부채 평가이익, 통화손도 통화수합 환변동의 평가이익. 이것도 법에서 일부 인정합니다. 이것은 그 항목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금 불산이 항목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입금을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 요거가 더 중요합니다. 예외. 다음 평가이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적이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적이익 보시죠. 자산수중이익. 친구가 저한테 100억을 그냥 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회계 처리해야죠. 회계 처리. 현금 100억. 자산수중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다음. 채무면제. 친구한테 돈을 100억을 껐는데 친구가 너 돈 갚지 마. 그럼 뭐 해야 되죠? 바로 회계 처리해야죠. 부채 날리고요. 부채 차입금 날리고요. 차입금.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 자산수중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요. 회계학상은요. 당연히 수익입니다. 그죠? 이거 영업의 수익이죠. 기업회계에서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죠.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세법에서는요. 세법에서는 입금 항목입니다. 이것만큼 입금 항목의 정의에 부합하는 게 없죠. 왜?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맞죠? 순자산 증가했다는 건 뭡니까?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 거죠.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 이게 대변 잔액이죠. 감소한 거. 따라서 원칙적으로 세법상은 입금입니다. 그죠? 그럼 자산수중 채무면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법상, 민법상은 자산수중이 이런 거고 채무면적이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입금입니다. 그죠? 그럼 도대체 이거를 왜 배우는 거냐? 그럼 어차피 기업회계에서도 수익, 법인세법 입금. 그럼 도대체 왜 배우는 거냐? 이것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예외가 뭐냐면 우선은 우선은 2월 결손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결손금 여기를 우선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월 결손금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여기를 다시 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2월 결손금이라는 것은요. 우선 결손의 개념은요. 입금에서 입금이 100, 송금이 150 했다. 이거를 각상소득가 50이 되죠. 이거 빼기니까. 이걸 결손났다. 이거를 결손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결손금이라고 이거를 2월 된 걸 바로 2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월 결손금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2월 결손금의 본질. 원래는요. 이게 설립부터 청산까지 해서 원래는요. 우리 법인세법의 기본 원칙은요. 순자산 증가설에 있습니다. 따라서요. 순자산 증가한 것을 다 과세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요. 그것을 정확하게 입금을 정확하게 과세하기 위해서는요. 니네 말이야 설립 때부터 청산했을 때까지 순자산 증가한 거 얼마야? 100이야? 이거 과세하면 됩니다. 이거 과세하면 원래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과세하다 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죠. 뭐 사업연도가 만약에 이 청산까지 1000년이 걸린다면 1000년 뒤에 이 100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뭡니까? 니네 말이야.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면 우리 국가의 재정수요 그 세금을 못 걷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쪼갠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업연도라는 개념을 써서 사업연도라고 하죠. 따라서 원래는 이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국가 재정 수요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는요, 인위적으로 니네 사업년도 1년, 사업년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죠.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니네 마음대로 정해. 그래서 이렇게 1년 쪼개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간 과세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년도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이게 원칙입니다, 원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이월결승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2년, 3년도가 2년, 그래서 A법인이 있고요. B법인이 있는데요. X1년, X2년. 이때 청산했습니다. 이때 청산을 했는데, A법인 소득이 100이고요. A법인 소득이, 처음에 결손 났습니다. 100이고. 이것이 여기 300 났습니다. 그리고 B법인은 100 이익, 1년도에도 100억 이익 났고 2년도에 100억 이익 났고 1년도에는 A법인은 손실 났고 이렇게 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요. 원칙적으로 얘가 벌어들인 소득 없니까? 순자산 증가한 거 얼마입니까? 200이죠. 얘도요. 100 더하기 100, 200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나나 같은 법인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소득이 같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청산 시점에서 과세한다면 요 200 벌었네? 너 과세. 너도 200번에는 과세.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인위적으로 쪼갰죠. 이렇게 쪼갰죠. 그러니까 1년 차에서는 너 손실 났어? 그럼 냅두는 거죠. 그리고 얘는 100억 과세하죠. 그죠? 2년 차에서는요. 또 300억 벌었네? 300억 과세하죠. 얘는 그냥 100억 과세하고. 그러면 B법인은 200억만 과세를 받았고요. A법인은 300억 과세받죠. 너무나 억울하죠. A법인에서. 그죠? 그렇죠. 같은 200억을 벌었으면 얘는 300억 과세받고 200억.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뭡니까? 바로 여기서 2월 결손금 공제를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그래서 200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를 두게 됐죠. 요거를 바로 2월 결손금 공제제도입니다. 그죠? 이 2월 결손금은요. 이렇게 혜택이 아닙니다. 법인의 혜택이 아니고 응당 공제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리고요. 2월 결손금 100억은요. 미래의 소득을 깎아먹을 수 있죠. 물론 10년 동안만 깎아먹을 수 있죠. 10년 동안만. 영구적으로 발생 시기에 제한이 있죠. 10년 동안 니네 이익이 났어. 거기에 깎아먹으라. 그래서 이 100억을 쌈짓돈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저축의 역할을 하죠. 손실 났으니까 미래의 세금을 깎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업회계에서는 뭘 합니까? 이연범위세 자산 처리할 정도로 이것은 쌈짓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월 결손금의 본질입니다. 미래 세금을 깎아주는구나. 이러한 거고요. 이것은 발생 시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10년 이내.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자산 수중이익을 볼까요? 자산 수중이익이 100억이 났습니다. 이것이 X20년이고요. 근데 X20년 초에 저러한 2월 결손금 받은 게 바로 2월 결손금 받은 게 2월 결손금 있는 게 1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요. 자산 수중이 100억으로 지금 입금 항목이라서 그냥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산 수중이익이 나오게 된 원인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에서요.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일궈놓은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나의 사제 재산을 털어서 100억을 삼성전자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럴 때만 자산 수중이익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이 자산 수중이익은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나온 개정 과목입니다. 그죠? 자산 수중이익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자산 수중이익을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산 수중이 100억 이렇게 그러면 그냥 과세되게 생겼죠. 그래서 니네 말이야. 이 2월 결손금 있어. 여기에 보존에 2월 결손금은 지금 과거에 손실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존에 충당해. 그러면 입금 불산입 해줄게.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냐면 니네 자산 수중이 있어. 그런데 2월 결손금이 100억 있어. 그러면 여기 보존에 충당해. 그러면 입금 불산입 해줄게. 따라서 자산 수중이의 보존에 충당하겠습니다. 세무사장님. 그러면 입금 불산입 자산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한 자산 수중이익 이렇게요. 100억하고 기타로 소득 처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자산수중이 입금인데 니네 2월 결승금이 있으면 여기에 충당해. 그러면 입금 불산입 해줄게. 표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니네 말이야 여기 2월 결승금 100억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 100억 들어온 걸 여기에 이게 수익이 아니고 이게 수익이 이렇게 되는 이게 수익이 100억이 아니고 여기에 메꿔 요거를 이렇게 메꿔 2월 결승금 재무 건전하게 메꿔. 그러면 입금 불산입 해줄게. 그러면 이거 수익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예외적으로 입금 불산입니다. 자산수익이나 채무면제액 중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그런데 얘랑 비교했을 때 이 차이점이 뭐냐? 각삼수대 그러면 봐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면 입금 불산입하면 얘는 2월 결손금 없어집니다. 따라서 각삼수도 2월 결손금에서 차감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죠? 한 번만 써먹어야죠. 이게 쌈짓돈 역할이잖아. 여기서 깎던가 아니면 이것을 입금으로 보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2월 결손금과 여기서의 2월 결손금 차이가 뭐냐면 이 각삼수대 공제하는 2월 결손금은 발생 시기에 제한이 있죠. 언제? 10년간.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2월 결손금 자산수중이익에 충당하는 2월 결손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중이익에 충당하는 2월 결손금은 발생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년 전에 발생한 2월 결손금도 보전에 충당할 수 있고요. 1000년 전. 그래서 요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액은 입금인데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입금 불산입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입금 불산입 쪽에서도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다 공통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출자전환 채무면제액을 포함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액은 그 입금 항목인데 여기서의 가로치고 출자전환 채무면제액을 포함한다. 출자전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출자전환. 무슨 얘기냐면 출자전환 채무면제액.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차입금이 있고요. 100억이 있고요. 자본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자본이고 100억. 주 선박이라 할까? 그 다음에 여기 주식회사 선박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차입을 했습니다. 100억을. 누구로부터? 은행으로부터. 그럼 채권자는 은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됐죠. 이렇게. 그런데 이 주식회사 선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기업이 망가졌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출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유, 비용, 인건비도 많이 놀고 그래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출자 전환을 하게 되죠. 출자 전환. 출자 전환이라는 것은요. 이 차입금을 바로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바로 출자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왜 출자 전환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서로 윈윈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주식회사 선박 입장에서는요. 차입금은요. 고정적으로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10%라면 매년 10억씩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요. 나의 주주로 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익이 날 때 배당을 하는 거죠. 이익이 날 때만 배당하면 됩니다. 그 의무가 아닙니다.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따라서 윈이죠. 고정 비용을 출자 전환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 입장에서도요. 은행 입장에서 윈이죠. 지금 말이야 얘가 바로 망해버리면 차입금 100억을 지금 띄게 생겼죠. 지금 못 받게 생겼죠. 100억 전부 손실이죠. 그런데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죠. 얘 입장에서는요.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 얘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만약에 잘 경영을 잘해서 만약에 다시 회생한다 이러면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아서 차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도 윈이죠. 그냥 100억을 지금 띄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일부를 받을 수 있죠. 따라서 출자 전환은 윈윈 게임으로서 이게 출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주식회사 선박 입장에서 이 차입금 100억에 대해서 출자 전환했을 때 회계 처리 한번 해보면요. 출자 전환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출자 전환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이 날라가죠. 차입금. 그리고 차입금을 까는 대신 얘한테 주식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본금 무조건 액면가액이죠. P 곱하기 Q. 따라서 자본금이 50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 나눠준 주식의 시가가 예를 들어서 시가가 80억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죠? 이게 주발초로 회계 처리죠. 주발초. 시가 중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30억만큼은 이렇게 회계 처리죠. 그럼 대차가 안 맞죠? 이렇게 대차가. 그래서 요 대차가 안 맞는 거 뭡니까? 봐보세요. 차입금 100억을 까면서 주식으로 부담된 게 80억. 그러면 100억을 까면서 80억만 준 거죠? 그럼 뭡니까? 이게 이것이 바로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20이죠. 따라서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이라는 것은 요것을 바로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죠? 따라서 채무 면제 이익에는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런 결론입니다. 이런데 이게 만약에 X20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X20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2월 결승금이 X20년 초에 2월 결승금이 이 전기로부터 쭉 2월 된 결승금이 만약에 10억 있었다. 이런 가정입니다. if. 그러면 채무면제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요. 지금 이거 20억에 대해서는 과세 맞게 생겼잖아요. 이거 입금 항목이 아니니까. 그죠? 이 주식회 선박에서. 그런데 2월 결승금 10억이 있네. 그러면 세무서장님 이 채무면제 이익 20억 중 10억은 여기에 보전에 충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입금 불산이 이렇게 과거로 쓸게요. 2월 결승금 보전 충당, 2월 결승금 보전 충당 채무면제이익, 출자 전환 채무면제이익이죠. 채무면제이익. 그다음에 얼마입니까? 10억.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해서 이 20억 중 10억은 입금 불산임으로 다시 해서 과세 안 맞게 생겼죠. 그죠?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나머지 10억이 있답니다. 10억은 지금 과세 맞게 생겼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과거에 발생한 이월수금이 10억밖에 없으니까 지금 10억에 대해서는 이렇게 충당해서 과세를 안 맞게 생겼는데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래요? 이거는 이제 채무를 출자 전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시가, 이 시가를 초과하여 하는 채무면제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이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요,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할 2월 결승 보전에 충당하고 입금 불산이 파도록 열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세요. 이런 불쌍한 회사입니다. 이 주식회 선박이 회생계획 계획의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이냐? 또는 부실징후 법이냐? 또는 금융기관과 경영정서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이냐? 그리고 사업재판계획 승인을 받은 법이냐? 이러한 경우와 1번과 2번을 다음 언에 해당할 것과 채무를 출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이러한 거 1과 2를 해당하는 법인, 조금 살려고 바둥바둥하는 법인에 대해서는요, 이 10억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2월 순 10억 있었으니까 과세를 안 하지만 나머지 10억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니네 말이야. 이것도 이 10억에 대해서 미래에 또 결손금 발생할 거지? 네, 그러면 미래에 발생한 2월 결손금 보전에 2월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나머지 10억도 입금 불산입 해줄게. 이러한 통로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생한 건 당연히 충당하는 거고요. 이러한 법인이면 미래에 발생할 2월 결승 보전에도 충당할 수 있어서 입금 불산입 해줄게.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인. 그래서 이건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 채무면제, 그러면 과거에 발생하는 2월 발생에 충당하는 그거는 자산수중이 채무면제익 모두 과거에 발생한 2월 결승 보전에는 모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발생할 2월 결승금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은 only 출자 전환, 여기 중에서 출자 전환 채무 면제 이익만
미래에 발생할 이월결승에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자산수익은 미래에 발생할 이월결승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자전환 채무면제 이익 중에서도 이러한 법인만 미래에 발생할 이월결승금 보전에도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문제도 하나 예제 문제도 있네요. 한번 풀어볼까요?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제주산업이 다음과 같이 채무를 출자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출자전환 채무면제 이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채무가 15,000원 있었네요. 근데 자본으로 출자전하는 거죠. 출자전환.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 회계 처리하면 되죠. 채무를 까는 거죠. 한 주 발행한 거죠. 그러니까 채무 15,000원. 그리고 자본금. 채무를 까는 대신 주식으로 발행하죠. 자본금은 P 곱하기 Q. 액면가액 무조건 5,000원이죠. 요가 시가가 얼마입니까? 시가가 7,000원이죠. 그럼 주발초를 얼마 계상해야죠? 2,000원 계상하죠. 그럼 7,000원 시가가 7,0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대책 안 맞죠? 채무 15,000원 까면서 발행한 거는 부담은 7,000원만 부담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출자전환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거죠. $8,000원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게 X20년이다. 2월 결승, 기초에 2월 결승금이 8,000원 있었다. 그럼 여기에 다 충당해서 2월 일금 불산입하면 되죠. 근데 이런 게 없었다. 과거에 발생한 2월 결승이 없었다. 그러면 모두 요건을 갖춘 것. 이것은 미래에 발생한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이 법인이 아까 전에 말한 이러한 법인이었다면 이렇게 회생계획인 거야, 부실지능 기업이야. 이러한 것은 미래에 발생할 2월 결승금에 충당할 수 있죠. 그래서 세무서장님, 이 채무면제 이익에 대해서 당장 과세 안 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입금 불산입하고 미래에 발생한 2월 결승금 보전에 미래 충당하겠습니다 하고 8,000원 하고 기타 이렇게 소득 처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중에 한 번 더 나오긴 하지만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 배워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정리를 하면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은 입금 항목이다. 그런데 2월 결승, 과거에 발생한 2월 결승 보전에 충당하면 입금 불산입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법인, 어떠한 아까 회생계인 같은 법인은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미래에 발생한 2월 결승을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되고요. 다음 송금의 산입한 금액증, 한입한 금액.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2월 입금 개념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입금 불산입 쪽에 나오지만 2월 입금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우선 2월 입금의 개념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입금은 각삼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님들 입금에 산입한 금액, 이게 이제 피어드죠. 이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2월 입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회계는요 지금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현금주의, 현금 돈이 들어오면 수익, 돈이 나가면
비용 이렇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그죠? 현금주의. 그런데 이 발생주의 회계 처리가 발달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신용사회 아닙니까? 외상으로 광범위하게 외상 판매가 있는데 이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면 기업의 성과에 왜곡을 가져온다. 이러한 데에서 지금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 담당자는요, 예를 들어서 현금주의 회계만 배우고 입사한 친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지 수익 잡고요. 돈이 나가야지 비용 잡는데 얘는 발생주의 회계를 못 배우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X19년에 기업 장부에서는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냐면 외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이분은 안 했죠. 기업 담당자는. 왜?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한다니까, 이 사람은.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세법에서는요, 세법에서 올바른 회계 처리는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매출액은 입금 항목이죠. 그게 외상 매출이든 현금 매출 따라서 이런 회계 처리를 해야죠. 매출 채권 100억, 그 다음에 매출액 100억. 이것은 입금 항목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야죠. 따라니까 세무조정이 들어가죠. 어떻게? 니네 말이야, 입금 안 잡았네. 근데 이것은 입금 항목이죠. 따라서 입금 산입 매출 100억 하고 처분은요, 유보로 처리하죠. 매출 채권을 늘려야 되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X20년에 이렇게 해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세무조정해서 세금을 냈죠. 입금 산입해서. 근데 X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드디어 100억의 외상 매출 대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회계 담당자는 현금이 들어오죠. 100억. 그러니까 드디어 매출을 잡았습니다. 현금주의 회계 처리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 세법에서는요, 이게 무슨 소리야. 현금 100억 들어온 건 맞는데 이것은 매출 채권의 회수죠. 그죠? 이렇게. 이게 매출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매출 잡았어. 근데 이것은 매출이 아니죠. 따라서 입금으로 잡은 게 잘못됐죠. 그러니까 입금, 불산입, 매출하고 100억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야죠. 세무조정 하죠? 이것은 뭐 어려운 세무조정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이렇게 FM대로 매출인데 이게 매출이 아니니까 매출 채권 회수니까 입금 불산입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설명은요. 이거 그냥 이렇게 관련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이거 추인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입금 불산이 아니냐? 추인으로 입금 불산해가지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하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추인으로 해서 입금 불산입 할 수도 있죠. 이게 세무조정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죠. 세 번째 설명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야, 이 매출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야. 이거 입금이 아니야. 왜? 그 설명이 바로 2월 입금입니다. 이 입금은 2월 입금입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작년에 전기에 입금 산입으로 대해서 세금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입금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것은 2월 입금이다. 각산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다항에 상입니다. 입금에 산입한 금액, 수익으로 계산하면 금액 포함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2월 입금이야. 이거 2월 입금. 그래서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2월 입금은 대표적인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죠? 이거를 나중에 입금 불산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요. 2월 입금의 개념을 알으셔야지 저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월 입금은 입금 불산이다. 2월 입금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또한 이거 하는 개념 알죠? 법인세 비용은 송금 불산입 항목이죠. 법인세 비용은 이것은 잉여금 처분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 각산소득을 국가에 배당하는 성격이 되는 게 송금 불산입. 이건 다 알고 이런 전제를 깔고 저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X19년에 우선 재산세, 재산세 현금 납부할게요. 현금 100억, 재산세, 비용, 재산세, 비용 100억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죠. 이것은 재산세는 송금 항목이니까 이 재산이 업무 유관 자산이면 당연히 송금 항목이죠. 그런데 X20년에
X20년에 아까 말했듯이 이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지방세법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환급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급을 받으면 환급 한번 받아볼게요. 그러면 X20년 환급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았습니다. 100억. 그러면 잡수익 100억이 되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겁니다. 그죠? 다음 이건 재산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법인세를 납부해 볼게요. X19년 현금 100억 비용 법인세 비용 처리하죠. 법인세라고 하면 이렇게 하죠. 이 법인세는 대표적인 송금 불산입 항목이죠. 그러면 세무조정이 들어가겠죠. 여기는 세무조정이 없고요. 세무조정 없고 여기는 세무조정이 들어가죠.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100억 하고 기타 사유이출 세무조정 들어가죠. 이렇게 세무조정 했죠. 하고 이렇게 X19년에 근데 X20년에 이 법인세 비용도 감면을 안 받았습니다. 감면을 적용을 안 해서 그래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100% 감면을 받고 환급을 받았다고 하면 회계 처리해볼까요? 그것도 현금 100억 그 다음에 잡수익 100억 이렇게 해볼까요? 잡수익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평금 잡수익 100억을 입금 항목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입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법인세 비용 100억에서 송금 처리를 했는데 송금 불산입 당했죠. 그러면 이미 세금을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낸 거죠. 세금을 낸 거죠. 그런데 또다시 잡수익으로 세금을 내라? 바로 이것이 2월 입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죠? 이 2월 입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세금을 낸 거죠. 그죠? 아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세금을 낸 거죠. 그런데 또다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것은 2월 입금 성격으로 따라서 이것은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요 비용으로 인정받았죠. 세무조정이 없었으니까 이거 세금을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세금을 내야죠. 여기 세무조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데요 지출 당시 송금 산입된 금액 그걸 재산세 등 이것은 나중에 환입된 금액은 입금 항목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출 당시 송금으로 산입되지 않은 금액 법인세 비용 등 이것은 세금을 낸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세금을 내라? 이것은 입금 불산입. 그래서 당초에 송금 받은 것은 다시 수익으로 계산하면 이것은 입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송금을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환입받았을 때는 이것은 2월 입금의 성격으로 입금 불산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환급금 이자를 또 받습니다. 환급금 이자 그러면 이 현금 예를 들어서 현금 10억 잡수익 10억을 했다고 이거 환급금 이자입니다. 이거 이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억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환급금 이자는요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받았는지 알 바 아니고 다 이것은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죠? 이것은 그죠? 본세 자체는 당초에 송금을 인정받았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네? 이 환급 가산금은요 당초에 송금을 인정받지 않았는지 알 바 아니고 그건 상관없이 다 입금 불산입니다. 왜? 보상 성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입금 불산 항목에서 배울 겁니다. 이것은 보상 성격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세금을 매기면 보상의 효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10%라면 1억만큼 따라서 이것은 보상 성격이니까 조세 정책적으로 입금 불산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본세를 얘기합니다. 다음 상기 이외의 법인에 기술대나 기술대 금액 지금 매출액부터 자산의 양도 금액 쭉쭉 배웠죠.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입금 항목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그 입금 항목은 예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입금 자체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순자산 증가한 거 다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도 그 법인에 기록된 순자산 증가액은 입금 불상목 아닌 한 모두 입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거는 뒤에도 나오니까.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정부에서 돈을 보조해 주는 거죠. 너 기계장치가 좋은 환경과 관련돼 있으면 니네 이런 환경 좋은데 써라. 환경 기계장치 한데 써라. 그래서 뭐 100억 중에서 뭐 50억을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 해볼까요? 현금 돈 들어왔죠? 50억 국고보조금 이렇게 국고보조금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기업 회계에서는 이것을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막 그러죠. 그죠?
그런데 세법은요, 무슨 소리야? 이 국고보조금은 수익인 거죠? 수익. 이거 수익이잖아요. 국고보조금 돈 들어온 거 맞잖아요. 순자산 증가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입금 항목입니다. 입금 항목이죠. 물론 이걸 압축기장 충당금 등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그건 변론이고요. 이 국고보조금도 입금이다. 순자산 증가했잖아요. 보험 차익도 입금 항목이다. 보험. 불이 났는데 장부가에 더 많이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보험 차익. 그다음 손해배상금, 현금 돈 들어오잖아요. 따라서 이거 외에도 지금까지 뭐 매출액부터 얘기한 것도 외에도 다 순자산 증가한 것은 다 입금 항목이다. 이러한 결론. 지금까지 배운 건 예시앱을 받아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네, 이번 차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